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김광석 씨 노차사 시절에 그런 라이브 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는 목마름으로. 광석이 형의 목소리는 참 슬픈 목소리이고 서정적인 노래 아주 강합니다만 이런 격정적인 노래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타는 목마름으로 또는 녹두꽃, 김지아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녹두꽃 이런 노래 그 라이브 무대에서 커다란 감동을 주었었죠. 아 참. 그렇습니다. 비움의 미양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노정열 씨 오시는, 오늘 제대로 까보아요. 원판 요것들을요. 매롱님, 사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국정조사는 무용합니다. 국정조사가 마치 이 반역도들의 변명과 변호만 늘어놓고 면죄부를 주는 듯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당당한 그들을 보니 어디 죽창이 있다면 확 이런 분노. 축복이 아빠님께서는 가슴이 아프고 하늘이 내려앉은 느낌이네요. 언제까지나 진실이 은폐되고 거짓과 가식이 판치는 세상을 살아야 할지, 우리 아이들이 자라며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느끼게 하고 싶지만 차라리 모르고 살면 편하겠죠 라고. 소리나라님께서는 청문회를 보는데 KT에서 방송은 나오지 않고 고장인데 18이라고 쳐준다고 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오늘 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홈스위트홈 잘 들으셨어요? 대범한 찌질이님. 무아팔림. 그래요. 댓글 공작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국정원을 변호하는 새누리의 태도는 뭔가요? 뭐겠습니까? 매국의 태도겠죠. 촛불 시민 모두를 위한 선전포고. 내일이 기대됩니다. 시민들이 오늘의 청문회를 보고 어떤 느낌을 갖는 건지. 도발 아니겠습니까? 도발. 저 정도면 도발이죠. 촛불 시민들을 향해서 도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롱님께서는 국민 너들은 아니다. 네. 홍어 또 아니가. 아무튼 그러니 다들 아가리 닥쳐라. 주는 밥만 처먹고 야동 TV나 보고 그냥 맹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신다는 그런 얘기군요. 자, 노정열 씨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설화에 또 시달리고 계시다고요. 네. 네. 저들은 항상 내용이 부실하니까 항상 말하는 태도, 단어 한두 마디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그죠? 네. 예. 어떻습니까? 전화나 또는 SNS를 통해서 협박이나 이런 거 안 들어옵니까? SNS상에서는 늘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처럼 비판하신 분은 한 명도 없고요. 네. 그 수구 꿀통이라는 거를 자임하듯이 네. 그야말로 육두문자와 욕설, 네. 또 살인 내지는 죽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분들은 굉장히 많고요. 네. 그 검색해 보시면 알 거고요. 네네. 노정열이라는 서 글자를 보시면 네네. 그 댓글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네. 방송계도 선량한 시민으로서 전화하시는 분 한두 명 있고요. 예. 선량하지 않은 분들이 전화하는 거 지금 오유나 일베 보니까 특정을 해가지고 네. 방송 이름하고 네. 가지고 실제 전화도 몇 시 사이에 하고 이런 것까지 다 띄워놨더라고요. 그래요? 굉장히 투명해서 그 점은 좀 높이 사고 싶다. 그렇군요. 대놓고 지금. 네, 대놓고 동원을 하고 네. 실제로 모모 방송에 전화가 갔고 네. 그다음 다음 신상 발언은 마지막에 하기로 하죠. 다음 주나 아니면. 그럴까요? 지금 우리 국민 TV가 그래도 제일 제 원판 방송이니까. 예. 용판이 아니고 원판입니다. 원판 방송이니까. 철판도 아니고 지금 포항 MBC 쪽은 네. 사장이 예. 막말 개그맨, 저질 개그맨을 진행자에서 하차시키라고 명령 지시를 해서 예. 지금 담당 PD와 팀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단락이 났습니다.
아, 그럼 포항 MBC 그만두는 겁니까? 네네. 얼마 동안 하셨죠? 한 이제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원래 전혀 예정이 없었던 것이죠. 정렬 씨는 근데 그걸 각오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각오는 아니더라도 네. 뭐 그 흐름 정도는 알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MBC의 상태, 김재철에 네. 이은 김종국 라인, 네. 또 지금 포항 MBC 사장 그분이 또 김재철 사장의 기술국종 라인이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사실은 하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원래 그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넘버원이 하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진보부를 떠났습니다. 그렇죠. 예. 전체적인 경영이나 틀을 잡고 실무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그들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보부수가 공이 가야 할 길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그게 들면, 시스템이고. 네, 네. 제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네. 뭐 마약, 음주, 무슨 뭐 폭행 이런 것으로 네. 그리고 또 혹시 방송에서 해서는 안 될 말. 물론 집회라는 공간도 사적인 공간은 아닙니다. 네, 네. 물론 마이크를 잡기 때문에 공적인 공간. 그렇다고 해서 주류 공중파에서 방송하는 것과 같은 동급의 방송은 아니죠. 네. 거기서 제가 예를 들면 엊그제 서영석 씨하고 인터뷰했듯이 분명히 제가 제 발언의 와중에 1시간 동안에 사회 보는 와중에 쥐 새끼라는 세 글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것이 고급적인 표현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네. 그것만 봤을 때는 막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네. 점잖은 개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앞뒤 맥락을 보면 굉장히 신랄한 풍자였고 격한 표현까지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인정을 하지만 네. 그런데 뭐 일반 선량한 시민들의 여러 같은 뭐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거나 담당 PD들이 파악을 했을 때도 이 정도의 저지를 막말 그리고 너무나 편파적인 진행자란 문제가 있다라고 중단시킬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맥락은 그 일부 그 수구 기득권 세력 쪽에서 동원돼서 전화가 왔고 그리고 게시판도 깨끗합니다. 게시판에는 설마 못 올렸더라고요. 예. 유선 전화로. 유선 전화로. 그리고 그 압력을 받았다는 그 미명하에 포항 MBC 사장은 자기는 별로 자르고 싶지 않은데 네. 외압이 너무 심해서 그 외압이란 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수구 기득권들에 오는 전화하고 그다음에 여당이겠죠. 네. 야당에서 노정열 자르라고 전화할 가능성은 0.01%밖에 없고. 없죠. 예, 예. 그래서 외압에 시달려서 네. 그래서 했다가 PD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사실은 자기가 이 취임하기 전부터 노정열이라는 네. 사람을 보아왔고 네. 마음에 안 들어있다고 이렇게 이실직고를 했던 것이 정황으로 나와 있고요. 예. 뭐 이건 처음 밝히는 건데 이게 이슈화 될 수도 있고 안 이슈화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방송국 쪽의 PD분들과 또 사장분들도 네. 굉장히 좀 곤란해하시죠. 왜냐하면 사실은 진행자가 출연하고 계시는 예, 방송에서. 일단은 네. 막말처럼 보이고 네, 또 네. 어쨌거나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네. 늘 말하지만 저는 중차대한 시국에서만 탄핵 시국 9년 전에 네. 그리고 이번에 9년 만에 그동안에도 물론 수많은 사회를 봐왔지만 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판 네. 진보부수를 떠나서 예, 예. 그래서 때로는 격하게 보일지라도 제 의사표명을 좀 과하게 한 겁니다. 네. 그러나 이 얘기도 조금 이따 하겠지만 네.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지금 현재 PD와 그다음에 시청자들의 입장은 조금 격하긴 했으나 네.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가장 공정해야 될 대선 판 자체가 오염된 판에서 그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조금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군요. 담당 PD들과 윗선 고위급들 사장님들이 앞으로는 조금 중립적인 말을 하면서 사회를 보려면 보시고 네. 아니면 본인들도 곤란하시나 봐요. 네. 워낙 이슈가 되고 막 모든 언론에 나오고 전화가 오니까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러나 저는 17년 동안 방송하면서 중간 정도의 국민들에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입장은 지키면서 공중파에서는 방송을 해왔고요. 네. 제도권이나 이런 인터넷 방송에서는 조금 격한 표현들을 일부러 썼습니다. 왜? 우리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과 끝나고 뒤풀이하는 자리와 또 나이트클럽에 가끔 가서 노는 자리가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네. 도서관에는 조용히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게 제도권 언론이라면. 그렇죠. 그러나 나이트에 가서 조용히 공부하려면 나이트를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제 주관적인 비호구 판단이지만 제야 무대와 인터넷 버전은 조금 더 풀어진 자리고 조금 격한 표현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자리고 네. 뭐 공중파 MBC나 KBS나 혹은 뭐 CBS든 혹은 TBS든 이런 공중파에서 제가 새끼자를 꺼낼 리도 만무하지만 거기서 했다면 당연히 자질이 없는 것이죠. 똥오줌을 못 가리니까. 네네. 그러나 한 단계 걸른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분노할 사안이고 네. 그리고 원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그런 민주주의 파괴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것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DJ 버전과 노무현 버전으로 한 와중에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사실은 성대모사 버전 1에 아, 예. 예, 제가 그것도 직접 쳤다면 또 한 단계 걸른 겁니다. 예. 물론 그걸 꼬투리 잡아서 조중동 주리신문이 막말 개그맨으로 역시 그 다운표를 따서 제목을 다뤘지만 조금 이따 들려드리도록 하고 여기까지가 제 신상 발언이고요. 예. 아무튼 청문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막 떠오른 또 코리안 난센스 퀴즈. 네. 회 중에서 정말 맛대가리 없고 예. 잘못 먹으면 탈나서 죽을 수도 있는 회. 예. 예. 청문회. 그렇습니다. 예. 청문회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청문회라는 것이 정말 솔직한 얘기를 진실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장치잖아요. 근데 변명회처럼 들리긴 하죠. 아니 심지어는 증인 선서 법적으로 증인 선서를 안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제 서로 붙겠죠. 네. 그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네. 정보기관으로서의 더 이상 입을 여는 것이 뭐 국가 기밀에 누설이든가 여러 가지 지금 그 이유를 대고 있지만 네. 아까 박남춘 의원 정도로 보이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그렇게 선서를 거부하는 것도 국회 관련법에 위배된다라고. 김용판 씨도 조사는 안 해봤잖아. 경찰대 출신이니까 그랬으니까 경찰청장까지 했겠죠. 네네. 나름대로 형법이나 그 국회법을 공부를 하고 옆에 변호인까지 대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법을 갖다 붙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니까 네. 어쩐지 경강부회로 아전인수교를 갖다 붙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쪽에도 다 법조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변호인단이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개판치고 깽판치는 청문회 같아도 일반 국민들 제가 말한 예. 중도이고 굉장히 공정하고 균형 감각이 있는 때로는 조금 네. 너무 뜨뜻미지근해 조금 답답한 네. 그런 40%의 국민들이 보기에 네. 누가 정말 진실을 외면하고 꼼수를 부리고 철면피인지 네. 그래서 청문회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좌우 진보붓을 떠나서 저 사람들 너무하는구나. 네. 그렇죠. 그 표정과 좌우 얼굴을 보시면 압니다. 예. 근데 저는 오디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용판 경찰청장이랑 저는 제 집에서 그 다른 일 하느라고 거실에서 두적두적 뭘 뒤지고 있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야, 그 소리 듣고서 아니 웬일로 각각해서 나오셨나 했어요. 네? 증언은 뭐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예. 선서는 안 하는 것도 법에 맞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각하가 청문회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김용판입니다. 그러게요. 예. 저는 절대로 MB가 아닙니다. 김용판이라고 쓰고 그 이후로부터 김철판, 김개판. 아니 김용판이 말하고 이명세라 듣는다 어때요? 이명박이라 듣는다. 그렇게요? 자, 제가 코리안 넌센스 퀴즈 2개로 준비했어요. 여기까지 그래요? 듣고 예. 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코리안 넌센스는 하나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따 네.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네. 요번에 새로 보강한 게 네. 넌센스 퀴즈 버전 2. 네. 금방 맞추실 거예요. 우리 손병희 선수는 워낙 선스 만점이니까 잘 몰라요. 쉽습니다. 기밀을 누설해서라도 권력을 영원히 누리고 싶을 때 내는 세금은 권력을 영원히 누리고 싶을 때 내는 세금은 예. 권영세군요. 어? 예. 어떻게 알았지? 예. 권영세 의원 지금 말도 안 되는 드립을 치면서 개드립을 치면서 전 변하고 의원이죠. 있어요. 지난번 떨어졌으니까 아, 그렇군요. 주중대사로 가 있습니다. 예, 주중대사 권영세 그래요. 전자를 네. 꼭 붙여주시길 네, 네. 바라고. 네. 그 다음에는 마을 동네 이름이에요. 네. 간사 하계실이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을 잘 치는 동네는 리 간사하게슬이 동이에요. 근데 동해요? 예, 간사. 예. 간사하게슬이 예. 권성동. 조금 어려웠죠 이번 거는. 예. 예,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니까. 네, 네. 간사. 예, 이건 제가 지금 말한 특정 인물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공정하죠. 네. 굉장히 중립적이고 아주 균형 잡힌 방송인입니다. 네. 왜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조금 어렵고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곱씹어 보시면 인정하셔야 됩니다. 비명에 행사한 부모님의 덕을 보고 네. 국민의 1%만이 득을 볼 수 있는 혜택은 혜택? 혜택 해자가 들어 해자로 예. 끝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국민의 1%만이 득을 볼 수 있는 혜택은 예. 박균 해입니까? 아니요, 그냥 박근혜입니다. 네네. 예. 조금 어지럽지만 그래도 말이 됩니다. 예.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네. 예. 돌아가신 부모의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예. 1%만의 국민들이 득을 보는 혜택은 바로 박근혜입니다.
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특정 대통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아닐 있습니다. 수도 있어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건데 수십 분의 연설 그리고 풍자 거기서 한두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그게 이제 조선일보식이고 저들의 방식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왜? 내용을 갖고 문제 삼는 순간 자신들이 밀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태도를 갖고 문제 삼는데 저한테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예. 재작년 겨울에 한미 FTA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수세적으로 몰리니까 이거 재협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예. 그때 사람들이 추워하고 그러니까 또 각하의 생신도 있고 그러니까 좀 뭔가 해프닝을 좀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마땅한 게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이런 노래라도 불러달라고 왜 태어나니 이걸 해줘 그 가사를 주더라고요. 했더니 그래서 살신성인이죠. 저는 그런 노래를 부른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서 뭐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제 가수 생활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실어주던 안 실어주던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에서 막말로 가수가 자칭 민중 가수 손병희가 저는 자칭 제가 민중 가수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게 말이요. 그리고 그냥 저 대중 가수라 하신 적은 있는 거고 그냥. 또 노래꾼 뭐 이런데 손병희였어. 저한테 전화 한 통 없고 오래된 버전의 홈페이지 자료만 가지고 두적두적 돼갖고 그래갖고는 그 기사를 올렸어요. 그래서 참 애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를 문제 삼는 이런 이상한. 예, 아무튼 지금 국정조사 현장을 보니까 있다 없다 버전이 또 나왔는데요. 예. 양심은 없고 네. 앙심이 있다. 사죄는 없고 면죄가 있다. 이거. 창피는 없고 회피가 있다. 네. 반성은 없고 건성이 있다. 진실은 없고 부실이 있다. 실상은 없고 진상이 있다. 진상. 원판은 없고 쌍판이 있다. 이렇게 아까 적어주신 거죠? 제가 떠올랐어요. 공유를 했는데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네. 양심은 없고 앙심이 있다. 앙심이 있다. 사죄는 없고 면죄가 있다. 면죄가 있다. 창피는 없고 회피가 있다. 반성은 없고 건성이 있다. 진실은 없고 부실이 있다. 실상은 없고 진상이 있다. 그렇군요. 원판은 없고 쌍판이 있다. 게다가 용판, 개판, 네. 철판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판은 없고 개판과 쌍판이 있다라고 치면 이제 또 뭐 막말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뭐 제가 또 몇 번은 또 올라가야 될 형국인 것 같은데 저는 얼마든지 가장 점잖은 버전부터 우리 저 구라랑도 친하고 우리 황봉아 씨랑도 친하고 같이 인터넷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손병희 선수 알겠지만 저희 여의도 한마당 할 때 실제 제가 육두문자 쌍시옷도 몇 번은 날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욕은 누구를 매도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욕이라는 게 인류에게 어떤 것이 있다면 99.9%는 나쁘지만 0.01%는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가 바로 인면수심 후한무치 특히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인명을 살상하거나 헌법을 파괴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사실 욕도 아깝죠. 네. 그래서 예전에 아까 우리 애청자분께 한 분께서 그 떨리는 분노를 죽창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그때 그 죽창을 위정자들은 당연히 폭력과 무질서 세력으로 반도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겠지만 역사와 진실의 면에서 보면 힘을 가지고 제압하지 않으면 그 극악무도한 세력들이 더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역사를 계속 가져갈 거기 때문에 물리력을 쓸 수밖에 없을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게다가 이제 이 죽창이라는 의미는 민초들이 최후의 순간에 드는 그런 무기입니다. 마음의 무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아무튼 정말 이러다간 니들 새 될 수 있습니다. 싸이의 새 듣고 와서 다시 얘기를 또 나눠보죠. No doubt. 당신 너무나 이쁜 당신 항상 난 당신을 향해 행진 언제 거꾸로 신을지 몰랐고 무신 후배도 너무 귀여운 당신의 텅빈 머릿속에 꽉차있는 담배 연기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는 용기 아무 데서나 화장을 고치는 굳은 심지 그러면서 남의 시선 남의 이목 남의 크고 작은 목소리 그게 신경 쓰는 당신 완전 세됐어. 싸이의 출세곡이었죠. 노정열 파이팅님께서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포항 MBC 걱정 마십시오. 김용민 PD님이 오른말 하다가 잘린 기자들 구민TV에서 다 스카우트 한다 했으니 언론인에 국한하지 말고 예능인들도 9월 개편에 노정열님 코너 하나 신설해 줬으면 합니다. 정 안 되면 문희정님 정오뉴스 코너 하나 내주세요. 같이 비 맞아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저기 그분 아이디가 뭐라고요? 노정열 화이팅. 노정열 화나게 하네. 굉장히 배려하는 것 같은데도 뭔가 찜찜한. 왜요? 감사합니다. 네. 코너 하나만 제발 주십시오. 갑자기 비굴해지네요. 저 같은 사람이라고 저 갑질 보세요. 슈퍼 갑질들. 됐어요. 저 그냥 안 먹고 굶어 죽을래요. 저봐. 야, 알량한 저 서백권 하나 가지고 저를 이렇게. 우리 중전마마한테 덤비면 안 돼요. 예? 무엄하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무하마드 알리요? 무엄하다요. 네. 아니 지금 주시면 고맙죠. 우리 시간이 맞을려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예. 우리 방송국에서 네. 저는 원래 제야 저 개그맨으로 그 입지를 다졌기 때문에 주류 언론에서 예. 낮에도 돌잔치나 결혼식 잔치가 많거든요. 네. 그쪽으로 돌아다니는 게 수입은 더 짭짤하죠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즘 7순 8순 쪽으로 특화시키려고. 실은 다니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금전적으로 영양가 없는 방송이 바로 이 구미 TV 출연이지 않습니까? 금전은 그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네. 있죠. 예, 그도 공짜는 아닙니다만 그냥 그야말로 인사치레 정도. 네, 감사하죠. 네, 다만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타치도 하지 않고 말이죠. 네. 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는 그런 한 가지 뭐 특징이 있는 건데, 장점이 있는 건데 어떠세요? 지난주 토요일 날 시청광장에서 하셨던 말씀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저쪽에서는 막말만 떠들고 있습니다만 그때 속 시원하다, 감동적이다라는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들 지금 잠깐 리바이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제가 목이 많이 쉰 상태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좋고요. 네네. 일단 말을 길게 한 상황은 아니어서 사회자기도 하니까 네네. 제 목소리로 한 내용은 인사 말씀으로 소개를 올릴 때 네.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정원의 조작이 아니라 네. 진정한 시민들의 실력과 인기로 국민 개그맨이 되고 싶은 남자. 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말한 대로 연봉 1억 5천에서 3억 사이를 받아서 네. 사회 지도층이 돼서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남자. 증세나 감세가 문제가 아니라 권영세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남자. 노정열입니다.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제 쭉 진행을 하다가 민주당 의원들 남녀 의원들이 합창단을 꾸려가지고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이라는 노래와 산호라면을 불렀어요. 네네. 내려가시고 저도 이제 개그맨이니까 진행만 한 시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밋밋할까봐 제가 외람되지만 지금 목도 쉬었지만 아쉬움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만든 대통령이 아니라 가장 공정하게 그리고 국민이 뽑은 우리의 가슴속의 대통령 DJ 노무현 두 고인의 버전으로 오늘 이 한번 상황을 대변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한 다음에 네. 먼저 DJ 어르신부터 했습니다. 네. 한번 거의 아마 99%는 비슷할 걸로 믿고 네. 우리 혹시 그 현장에서 못 들으시거나 글로만 보신 분을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그 객석에 예. 그 반응이 필요한데 그대로 한번 해주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예. 아따 겁나게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말하자면 온리 앤드 퍼스트 노벨 피스 프라이즈 위너 여러분의 DJ 인사 올려요. 반가. 김대중. 아따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하면 말아요. 요즘 어디 가서 확실히 새끈하고 화끈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어디 가서 박수 치는 거 보면 쬐까는 이렇게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치니까 쥐새끼들이 득식을 거리는 거 아니에요. 김대중. 그래야지. 와! 참으로 나라 꼴이 참으로 말이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 국가기관들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고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저 때도 이렇게까지 막가지는 않았죠. 요즘 보면은 경찰이 견찰완이 됐고요. 검찰이 견찰투가 됐고요. 국가정보원이 국가정치원이 돼버렸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여위원회가 돼버렸습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언론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에 해당하는 이 사안을 그리고 이렇게 수만 명의 촛불이 서울광장을 꽉 채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시 톱뉴스에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저기 끝에 쬐까나니 그리고 이 촛불 집회 몇몇 명하고 저쪽 동원된 저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몇백 명하고를 등치시켜가지고 촛불 집회 대 맞불 집회 이런 식으로 등가적으로다가 보도를 하고 이렇게 언론이 국민의 눈가기를 가리우고 진실을 보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고 마이클 잭슨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이 조중동 그리고 6대 신문방송사 니들은 언론도 아니야. 유아 낫 언론 그렇게 한 겁니다. 와 김대중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 보면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둘이 가운데 박자가 같으니까 이명박근혜 대통령, 이명박근혜 정부 이렇게 함께 싸잡아서 불러도 되겠죠. 대답하세요. 대답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여러분이 이렇게 촛불을 들고 규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촛불도 좋지만 저쪽 청와대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보청기를 사다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귀가 어두워요. 벌써 귀가 처먹어 버렸어요. 벌써 제가 두 사람을 불러놓고 죽기 전에 유언으로다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두 분 일로 와봐요. 제발 존일한이라고 국민과 공생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고생시키고 있어요. 국민과 상생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살생시키고 있어요. 맞아요. 서민 경제를 죽이고 남북 관계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4대강을 죽이고 내 반쪽인 노면을 죽이고 국민과 소통하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소탕하고 자빠졌어요. 국민 프렌들리 하세요. 그랬더니 국민 후달리게 하고 있어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국민을 항복하게 만들고 있어요. 수도권 서울만 살리지 말고 이제는 지방을 살리고 지방을 키우고 지방 분권 시대를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집안을 살리고 집안을 키우고 집안 분권 시대를 만들어버렸어요. 손만 댔다 하면 성공하는 마이다스의 손이 돼주세요. 그랬더니 손만 댔다 하면 망가뜨리는 마이너스의 손이 돼버렸어요. 애국을 하세요. 그랬더니 매국을 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정권이 되세요. 그랬더니 도둑적인 정권이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귀가 어두운 청와대에 여러분이 국민의 이름으로 부청기를 사다 주길 바랐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멋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수만 명의 대중들이 서울 광장에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이런 내란 사범들을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자는 거고 이거는 반드시 실천돼야 될 겁니다. 누가 조국에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민주당과 촛불을 보게 하라. 민주당과 촛불이 서야 나라가 산다. 제가 만든 말인데 참으로 멋있죠. 멋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원래 늙으면 말이 많아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 민주당과 촛불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힘들겠지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 민주당과 촛불 만세! 만세!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한 예. 99%는 거의 갔을 겁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예. 제가 말한 아마 막말이라는 게 조정동에서 딴 게 네. 그 쥐새끼라는 네. 그 말이랑 네. 물론 그 표현은 나왔죠. 네. 근데 앞뒤 맥락은 원래 개그 전체 지금 한 3, 4분짜리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국민을 살생하고 있다는데 그때 살생의 의미는 직접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였다는 의미보다는 바로 붙였잖아요. 제가 그죠? 네. 살생하고 있다 해놓고 바로 비유법이라는 남북관계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4대강을 죽이고 서민경제를 죽이고 내 반쪽인 네. 노면을 죽이고 이때 뭐 죽이고는 사실은 정치적인 비유고요. 그렇죠. 예. 물론 살생이라는 두 글자 자체는 굉장히 격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앞에 또 상생을 하랬더니 살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개그를 친 거거든요. 그렇죠. 개그입니다. 저는 예. 17년 동안 한 번도 제가 그렇게 했는데 뭐 쫄아서 혹은 비겁하게 회피하거나 면피하거나 아닌 걸 아니라고 하거나 긴 걸 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아닌 걸 기라고 하거나 긴 걸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형의 꿈님께서 그 맥락이 그랬다는 걸 알고 그거를 예. 앞뒤 다 자르고 노정열 더군다나 박근혜라고 한 적은 없고 이명박근혜라고 이명자가 붙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이명자 빼고 노정열 박근혜 국민을 살생하고 있다. 이것만 따다가 네. 모르는 분들이 보면 그건 정말 격한 표현이고 해서는 안 되죠. 예. 그것이 이것이 진실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무슨 여기서 청무대 나온 것 같네요. 예. 촛불 집회 현장에서 들었는데 인형의 꿈님 즐겁긴 했지만 가슴 한쪽에선 김대중 대통령님 계셨으면 정말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 저들의 죄가 하늘만 찌르는 것이 아닌 지구를 돌아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길 진심 바라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현장에서 들으셨던 분의 그런 감상이었어요. 예, 반갑습니다. 또
또 있지 않았습니까? 제 DJ뿐 아니라 우리 노 대통령께서도 등장하셨다는 노 대통령. 후문을 들었습니다. 조금 있다 했는데. 좀 있다가요? 예. 뭐 바카스 좀 더 드시고. 해보시죠. 예.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반갑습니다.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야, 이 저 DJ 선배한테는 끌에 열화 같은 박수와 함성을 우리와 같이 보내주시더니 저한테는 약하네요. 반갑습니다.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그렇지요. 그 정도는 돼야지요. 그렇지요. 이 이명박근혜 5년을 일에 돌이켜 보면, 야 이쯤 되면 막가전 얘기지요. 이 이명박근혜 5년 반이 됐지요. 벌써 5년 반 동안 없어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 기관을 일해 보면 복지부에 복지가 없고, 환경부에 환경이 없고, 교육부에 교육이 없고, 저쪽에 인권위원회에 인권이 없고, 국방부에 국방이 없고, 감사원에 감사가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가 없고, 그런데도 MB는 안 해본 게 없고, 박근혜는 해본 게 없고, 북한은 못하는 게 없고, 언론은 말하는 게 없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노정열. 네, 맞습니다. 노무현. 맞고요. 야 정말 이쯤 되면 막가전 얘기가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들고, 이제 법조인 출신, 상고 출신이지만 법조인 출신으로 일해 보면 이 정도 하자가 충대 명백하면 누가 봐도 원인 무효다. 예,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있고 없는 게 분명합니다. 노무현의 NLL 포기 발언은 없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국정원의 댓글은 있습니다. 맞지요? 있습니다. 이거지요.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고, 그걸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할 때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지요. 지금 헌법이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일에 유린됐는데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 촛불들을 절에 폄훼를 하고, 이 막가파가 아니면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특히 이 노무현을 탄핵할 때 탄핵 중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저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저도의 추억이 끝난 다음에 휴가 끝난 다음에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답고 대통령의 가장 오른팔 넘버원인 비서실장이 앉혔다 가는 것은, 야 이쯤 되면 막가전 얘기지요. 옳소. 탄핵의 주범이고 유신 핵심 초안을 만들었던 김기춘 비서실장, 이쯤 되면 막가전 얘기다. 여러분 이 노무현이가 갔을 때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장님 그래 후회를 하고 땅을 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가도 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이 죽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해서 지몬미 야 헌법아 야 민주주의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노무현이는 한번 가면 그만이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은 수백 년 수천 년 여러분들 것입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시는 찜엄미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그 손에 손을 든 그 촛불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돼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노무현이는 갔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은 여러분들이 촛불을 들고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감정에 굴복하지 않고도 공정선거를 통해서라도 부정선거하지 않고도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더럽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깨끗하게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냅시다. 맞지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시민이 돼서 이래 더운 여름날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걸 보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아, 뭐 이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웃으면서 듣다가 나중에 가슴이 찡해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 개그의 전부인데. 예. 아, 노 대통령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지금은 이 노무현이 관해서 친노고 반노고 비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친노 비노 반노할 때가 아니고 분노 진노 격노할 때입니다. 맞지요? 야, 맞아요. 이게 명언입니다. 이렇게 했던 그래요. 아, 기억이 나네요. 친노, 반노, 비노 이거 갖고 싸움박질할 때가 아니라 진노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격노해야 된다는 그런 명언이죠. 이게 제가 한 개그예요. 물론 네. 공중파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없지만 참, 그랬더니 이거를 네. 따다가 이제 특히 이제 DJ 버전에서 뭐
박수가 이렇게 쥐죽은 듯이 나오니까 쥐새끼들이 득세한다는 발언을 마치 정부 여당을 직접 겨냥했다. 물론 겨냥했지만 네. 풍자의 방식이죠.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현직 대통령에 관해서 현직 국회의원들 한나라당 시절에 환생 경제라는 연극 안에 쥐새끼나 무슨 살생이 정도가 아니라 네. 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육 뭐뭐뭐 거시기 뭐뭐뭐 씨 뭐뭐뭐 네. 그야말로 뭐 동물 개구리에 비한 건 뭐 너무 야가고요. 그게 천박했죠. 그거를 네, 보고 박수치고 웃고 했던 게 박근혜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디 저는 몰라요. 혹시 했을 수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까? 안 했죠. 그렇게 안 한 자들이 저의 이 맥락인 그 맥락 앞뒤 자르고 그냥 살생이라는 부분과 맥락 앞뒤 자르고 쥐새끼라는 부분 두 마디를 가지고 막말 저질. 지난번 김용민 김구라 하차시킬 때 재미를 봤거든요. 네, 재미 봤죠. 아, 그래서 양심이 있다면 네. 그리고 후한무치도 유분수고 적발하장도 유분수고요. 인면수심입니다. 92년 우리가 남이가가 제가 아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막말이 바로 김기춘 입에서 나온 우리가 남이갑니다. 쌍욕은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가슴을 후벼판 지역감정 감정. 조작 발언 우리가 남이가 1992년입니다. 그죠? 예? 초원복집 사건. 거기에는 네. 쌍욕도 없지만 육두문자도 없지만 가장 국민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조작질이 바로 여론 조작질 중에서 특히 지역감정 조작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부정선거의 주범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2013년도에. 네. 국민들이 부정선거 규탄하고 있는 마담에 부정선거 주범이고 탄핵의 주범인 김기춘을 넘버원 비서실장으로 앉혔다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쯤 되면 막가전 얘기지요. 시쳇말로 배째라는 얘기고 예, 예. 선전포고이면서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이면서 니네 갈 때까지 가보자. 나는 절대로 내 뜻으로는 사과를 하지 않고 물러날 뜻이 없다라고 그대로 밝힌 겁니다. 네. 더 이상의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네. 사실상의 해석도 필요 없고 그냥 액면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할 일은 청문회 따위를 지켜보거나 지금 배째고 원판 김새 무용지물을 만들려고 한 것도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4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4년 반을 갈지 중도 하차할지 촛불 대 내란 사범들과의 그냥 결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상 노정열 씨의 말씀이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그리고 마무리를 하죠.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창작 판소리 젊은 소리꾼 최용석 씨가 만든 진격의 댓글려 들어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진격의 댓글요. 지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어느 때 그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모를 것 같기도 한 일이 일어났다. 무슨 일인고 하니 언제부턴가 커다란 거인들이 나타나 인간을 잡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거인은 아니고 하는 짓이 MB형 한다고 해서 MB라고 불리던 괴물 쥐 한 마리가 나타나 사람들을 잡아먹고 나라의 온 강줄기를 갉아먹고 사라진 일이 있었으니 그 후 사람들은 이 괴물과 거인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라 전체를 뺑 둘러 성을 쌓았다. 다시 거인이 와도 끄떡하지 않을 높고 튼튼한 성을 쌓은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높은 성을 훌쩍 넘는 거인이 나타났다. 거인은 머리에 야구모자 눌러쓰고 목도리 눌러서 얼굴을 가리고 외투를 걸쳤구나. 성을 깨부수며 한달음으로 넘어오니 거인의 목도리가 펄럭펄럭 그 끝에 붙어있던 태그에 쓰였으되 마대인 걱정원 손에는 컴퓨터 자판을 두 달이니 이 모양을 본 시민들이 저것은 거인 댓글려로구나. 그때여 댓글려 공격을 시작한다. 잔치집이란 잔치집은 이 잡듯이 뒤져서 홍어란 홍어는 싹쓸이 제 입속으로 아그작 어떠한 시민들이 푹 쪼개대고 인사만 허여도 꿀꺽 붉은 옷만 입고 있어도 꿀꺽
이름이 민주인 시민들도 모두 꿀꺽 잡아삼키니 이래서는 못쓰겄다. 돌 던지고 활을 쏘고 저항을 해보아도 모자 쓰고 목도리 두르고 외투 걸쳐 입은 댓글녀를 무찌르지 못하는구나. 거인 댓글녀는 온 도성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잡아먹고서는 쿵쿵 소리를 내며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언제 또 댓글녀가 나타날지 모르겠다 하고 모두 모여 도성 방위 계획을 세우는데, 댓글녀의 외투와 모자 목도리가 창칼도 뚫지 못하는 갑옷과 같으니 어떻게 하면 댓글녀가 모자와 목도리 외투를 벗게 하겠는가. 이때 한 사람 썩 나서며 옛 이야기 중 바람과 태양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자는 내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 이야기대로라면 태양은 장렬하게 나그네를 비추어 너무 더운 나머지 나그네가 외투를 벗어 태양이 내기에서 이겼다 하였으니 우리도 이 이야기에 비추어 태양을 만듭시다. 사람들이 그 말이 옳다 하였다. 또다시 거인 댓글녀가 도성을 침략하니 사람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하나둘씩 모여드네. 시민들 추산 10만, 경찰 추산 1만 2천, 촛불이 한자리에 모여드니 커다란 횃불 태양같이 활활 타오른다. 한여름의 아스팔트 아지랑이 일렁이듯 열기가 가득 하니 그때여 댓글여 아이고 더워. 외투를 벗고 목도리 벗고 모자까지 벗었구나. 촛불을 든 시민들이 거인의 모습 보더니만은 아니 저 거인 댓글녀는 수첩 공주로구나. 시민들 하는 말이 원판 김새는구만. 수첩공주 이제 그만하라 하니 거인 댓글녀 시민들에게 하는 말이 병 걸리셨어요? 두걸 두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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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울리면서 촛불을 들고 모여보세. 소리꾼 최용석이 만든 진격의 댓글녀였습니다. 예, 진극의 댓글녀. 아, 예. 이 참 판소리라는 것이 역시 민중의 언어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민중의 언어. 전라도 사투리로 걸쭉하게 예. 지금 뭐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왜 이렇게 가슴에 지금 그 감동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울리는 최용석 있습니다. 소리꾼 좀 많이 기억해 주시고. 최용석. 예. 곳곳 제야 무대에서 종종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용서가 열심히 해라. 어제도 너랑, 봤어요. 예, 저도. 너는 용서가 된다. 강용석은 용서가 안 되지만 네. 최용석은 정말 용서가 된다. 그래서 네, 용감한 돌. 최고로 용감한 돌. 예, 최용석. 젊은 소리꾼 바닥소리라고 하는 창작 판소리패를 이끌고 있기도 합니다. 아주 뭐라 그러나 딱 멀리서 보면 10m 앞에서 보면은 그 정지 누굽니까? 배우 정진영. 그럼 그렇습니까? 정진영 씨를 딱 닮았어요. 예. 부리부리한 눈하며 인상이 얼핏? 예, 얼핏 닮았어요. 물론 그 부분도 훨씬 키도 작고. 그 말을 또 왜? 자. 예. 그런 마지막에 저 살짝 원전도 괜찮네요. 예. 그렇게까지 짧고 간사하진 않고요. 굉장히 사실은 일부 국민들은 그 어투를 되게 점잖고 품이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피형 걸리셨어요? 이거. 약간. 네. 이게 완벽한 서울 인토네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그런 억양인데, 예. 그 옛날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영등포라 그러지 않고 이영등포라 그랬어요. 이영등포. 그렇죠? 네. 예. 그런 걸로 피형 걸리셨어요? 와, 저는
어쨌거나 사과를 하고 MB가 소고기 촛불 정부 때 2번이나 생방송 사과를 하고 어쨌든 마무리돼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든 그건 했어요. 특정한 소통의 문제와 정책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네. 이게 참 애매하긴 할 것 같아요. 음. 청와대에서. 왜냐하면 사과를 할 때 뭘 사과를 할지를 일단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자기의 허락이 있든 없든 네. 깐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자니 네. 계속 이어지는 게 전 원세훈 국정원장과의 연결고리도 의심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국정원과 경찰이 그렇게 뭐 쿵짝이든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든 이걸 통해서 자기가 알았건 몰랐건 네. 대통령의 일단은 올랐는데 이걸 가지고 원인 무효가 아니냐고 또 따지고 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근데 안 하니까 지금 또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과를 평생에 해본 적이 없는 예.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과를 사실은 어설프게 해도 이게 진화가 될지 네네. 애매하니까 에이 그러느니 가본다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가장 정점이 바로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바로 앉힌 것으로 저는 풀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카드가 되어야 하는 친위 세력을 바로 정권 초창기에 비서실장으로 앉혔다는 것은 그야말로 해보자는 거죠. 네. 예. 지금 이 사람을 앞세워서 공안몰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격의 댓글녀에서 나왔던 얘기들 이것들이 우화인데 우화는 현실을 반영을 합니다. 현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참 가슴 떨리기도 하고요. 오늘 그 노정열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더 시원한 네. 풍자 개그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애국 시민. 진화가 될지 네네. 애매하니까 에이 그러느니 가본다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가장 정점이 바로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바로 앉힌 것으로 저는 풀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카드가 되어야 하는 친위 세력을 바로 정권 초창기에 비서실장으로 앉혔다는 것은 그야말로 해보자는 거죠. 네. 예. 지금 이 사람을 앞세워서 공안몰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격의 댓글녀에서 나왔던 얘기들 이것들이 우화인데 우화는 현실을 반영을 합니다. 현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참 가슴 떨리기도 하고요. 오늘 그 노정열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더 시원한 네. 풍자 개그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동네 주민